안녕하세요. 대담산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지만 절대 들어가선 안 될 딥웹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딥웹이란 평소에 사용하는 네이버나 구글과 같은 일반적인 검색 엔진으로는 접속할 수 없는 인터넷 영역을 말합니다. 딥웹에 포함이 되는 페이지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먼저 이메일이나 계정 관리 페이지처럼 로그인해야 접속할 수 있는 딥웹 페이지가 있으며, 결제한 사용자만 접속할 수 있는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 플러스 등 OTT 서비스도 딥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딥웹에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도 포함됩니다. 구글 드라이브나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한 사진과 파일, 페이팔 및 은행 결제 내역 데이터베이스도 딥웹에 속합니다. 해당 사용자나 서비스 관련자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딥웹은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1967년 미국 국방부 산하고 등 영국국 아르파가 최초의 인터넷망으로 알려진 아르파넷을 구축합니다. 아르파넷은 핵전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정보교환망으로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대학교, 스탠퍼드 연구소, 캘리포니아 대학교, 유타 대학교까지 4곳을 연결한 최초의 보안 통신망입니다. 그런데 1970년대 초 스탠포드 대학과 MIT 학생들이 아르파넷을 이용해 마리화나를 거래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 때문인지 이후 아르파넷은 국방 부문에서 사용되는 밀넷과 민간이 사용할 수 있는 아르파넷으로 나뉘게 됩니다. 아르파넷이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다크웹은 아니지만, 이는 비공개 망을 통한 최초의 마약 거래 사건으로 남았으며, 업계에서는 이를 다크웹의 시작 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딥웹이라는 단어를 듣게 되면 심해처럼 어둡고 온갖 범죄들이 발생하는 두려운 장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딥웹이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이메일 편지함과 네이버 클라우드 등 합법적인 서비스도 딥웹에 포함되며, 이러한 서비스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일부 딥웹에서는 불법 및 비윤리적 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다크웹은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하며 특수 검색 엔진으로만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법 행위가 발생하더라도 추적이 매우 힘들 때가 많습니다. 또한 딥웹과 다크웹에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해킹이나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크웹에서 일어났던 유명한 살인사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07년 8월 17일 한 다크웹 사이트에 다음과 같은 제목의 글이 올라옵니다. 아, 지연에 사는 사람 중 뭐 일 사람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글이고 범죄 파트너를 찾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막장 인생을 살던 가와기시 겐지는 급전이 필요해 그가 올린 게시물에 댓글을 단칸다 치카사, 호리 요시토모, 혼도 유이치로와 메일을 주고받으며 범행 계획을 공모했고, 4명은 8월 21일 처음 대면하게 됐습니다. 호리는 자신의 지인이 파친코에서 많은 돈을 벌었다며 강도질을 하자 제안했고, 나머지 셋은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범인들은 자신감에 비해 계획은 허술했고, 결국 아무 시도도 해보지 못한 채 강도 계획은 실패하게 됩니다. 8월 23일 가와기시와 혼도는 근처에 있던 사무실에 현금을 훔치러 들어갔지만 인기척에 놀라 아무것도 못하고 곧바로 도망칩니다. 범행에 실패하고 집으로 돌아갈 차비도 없었던 혼도는 결국 다음날 경찰에 자수했고, 불법 침입과 절도 미수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혼도가 자수한 날 가와기시와 칸다, 호리는 새로운 범죄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강도질이 발각되지 않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홀로 돌아다니는 여성을 납치해 돈을 빼앗자는 단순한 계획을 바로 실행하는데, 저녁 7시 무렵부터 그들은 나고야 지역을 돌아다니며 범죄 대상을 물색하다 10시에 귀가 중이던 피해자 리에를 발견합니다. 그녀에게 길을 묻는 척하며 강제로 차에 태운 뒤 인적이 없는 장소로 리에를 데려가 카드 비밀번호를 물어봅니다. 리에는 끝까지 말하지 않으며 저항해봤지만 죽이겠다는 협박에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알려주게 됩니다. 비밀번호를 알아낸 리에도 리에를 보내주지 않고 가와기시는 리에를 강제로 옹하려 하는데, 호리와 칸다가 그를 말리고 있을 때 리에는 차에서 탈출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그녀는 얼마 못 가 다시 잡히게 되고, 3명은 리에를 풀어주며 경찰에 신고할 거라는 두려움에 밧줄로 그녀를 살해합니다. 리에를 살해한 뒤 시신을 외딴 숲에 유기하고 인근에 있던 편의점 ATM 기계에서 현금을 인출하려 하지만 리에가 알려준 비밀번호는 가짜였고, 그들은 리에의 지갑에 있던 6만엔을 나눠 가지고 저녁에 다시 만나 두 번째 범행을 저지르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집니다. 그러나 약속과는 다르게 가와기시는 사형이 두려워 자수를 하게 되고, 그가 자수를 한 뒤 경찰에게 알려준 장소에서 리에의 시신이 나왔고, 공범인 칸다와 호리도 금방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인, 강도, 영리 목적의 납치, 감금, 시신 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됐고, 가와기시는 강간 미수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피해자 리에의 어머니 토미코는 3명의 살인자에 대한 사형을 요구하는 운동을 했고, 그녀의 안타까운 모습에 2008년 12월까지 약 31만 8천 명의 서명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가와기시와 칸다, 호리는 서로 누가 주범이며 언제 리에를 죽이기로 동의했는지를 두고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검찰은 그들의 범죄가 사전 모의를 하고 범행을 저지른 계획적 범죄라며 최종 변론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2009년 3월 18일 법원은 피고들이 모든 혐의에 대해 유죄라 판결하며 칸다와 호리에겐 사형을, 가와기시에게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아직까지도 마약거래, 인신매매, 성착취물 영상 유포 등 끔찍한 범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다크웹이라고 해서 익명성이 완벽하게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그들의 허점을 찌릅니다.
다크웹을 통해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하던 선정우가 공고됐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해커 집단 물주세계 리더 사부 등 FBI의 수사를 통해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다크웹이 순수하게 보안을 위한 인터넷망을 뜻하는 딥웹으로 사용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엔 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봐요.